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정말 기적을 일으킨 경기들도 많았고 16강을 올라간 국가들도 16강을 올라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국가가 탈락을 하고 예상 의외의 국가가 올라간 경우들도 많아서 더욱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번 러시아 월드컵만을 살펴보면 당시 우리 조가 속해 있었던 F조가 되게 의외의 결과였는데 적어도 16강을 갈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저번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했던 독일이 조별 탈락을 하면서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상기를 시켜줬지만 남은 조들이 전부 전문가와 축구팬들이 예측한 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2014년 월드컵에서는 스페인이 B조에서 3위로 탈락하거나 D조에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가 우루과이와 코스타리카에게 밀려서 못 나가고 2010년에는 프랑스가 4위를 하는 등 이변의 결과를 가진 조들이 하나씩 있기는 했지만 평소에 16강 진출을 못하던 국가들이 진출하면서 해당 국가들에게는 감동과 다른 축구팬들에게도 뻔하지 않는 신선한 재미를 줘서 더욱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에 있었던 예측과 현재 16강을 진출한 팀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조는 조금 뻔하게 결과가 나왔다면 뻔하게 나왔습니다. 1위는 네덜란드, 2위는 세네갈, 3위는 에콰도르, 4위 카타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뻔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A조 마지막 경기가 16강 2위전 경기가 되었어서 재미를 더했었는데 만약 경기를 비겼더라면 에콰도르가 올라가고 2위로 많이 예측해주셨던 세네갈 대신 에콰도르가 진출을 할 뻔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죠. 많은 선수의 부상으로 월드컵 초반부터 약간 삐걱했었던 세네갈이었고 에콰도르도 마지막 경기에 이 악물고 싸우는 것이 보였으나 아쉽게도 세네갈이 2대1로 이기면서 기존 2위였던 에콰도르를 밀어내고 세네갈이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4위 개최국인 카타르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카타르는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전에서 넣은 한 골을 제외하면 골이 없고 만약 경기들을 득실차로 따진다면 전부 다 -2로 패배를 했습니다. B조 역시 1위인 잉글랜드, 2위는 미국을 예측해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저희는 이전 영상에서 잉글랜드와 이란을 예측했습니다. 이란이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항상 많이 괴롭혔던 팀이고 월드컵 바로 전 친선 경기에서 우루과이를 잡기도 했었고 세네갈과 비기는 등 좋은 활약을 해줬어서 B조에서 2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첫 경기부터 잉글랜드에게 6대2로 패배를 하면서 잘못된 출발을 알렸고 웨일스를 잡으면서 마지막 미국전을 승리했으면 이길 수 있었으나 기록상으로도 미국에게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대0의 스코어로 미국에게 조 2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외의 결과는 아닌 셈이죠. 따라서 16강전은 A조 1위인 네덜란드와 B조 2위인 미국의 경기가 12월 4일 오전 12시에 경기가 치러지게 되었고 B조 1위인 잉글랜드와 A조 2위인 세네갈의 경기는 네덜란드, 미국의 경기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오전 4시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C조는 약간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뻔한 결과는 아르헨티나가 올라갔다는 점이죠. 아르헨티나는 첫 경기에서 사우디에게 패배를 했으나 폴란드와 멕시코를 둘 다 잡아내면서 조 1위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 조 2위를 두고 폴란드랑 멕시코가 맞붙었는데 같은 승점 4점이지만 득실차 단 한 점 차이로 폴란드가 16강 DNA가 강한 멕시코를 누르고 16강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것은 폴란드는 2002년, 2006년, 2018년 월드컵 조별을 진출을 하였으나 다 조별에서 그쳤고 16강까지 가본 것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1974년, 1982년에는 3위를 하긴 했으나 최근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을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조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36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따내게 된 셈이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강력한 국가들과 잘 싸워줬으나 멕시코에게 마지막으로 패배한 것이 크게 작용을 해서 4위로 마치게 되었고 만약에 사우디가 멕시코와의 3차전 경기에서 1점을 더 내줬더라면 멕시코가 올라가는 것이었으나 사우디가 멕시코의 16강 DNA를 막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조는 처음부터 말이 많았었습니다. 저번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이 무기력하게 조별에서 4위로 탈락한 모습을 본 많은 분들께서는 프랑스 역시 조별 탈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만 프랑스는 마지막 튀니지와의 경기를 패한 것을 제외한다면 모든 경기를 승리하고 진작에 16강 티켓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고 덴마크가 호주를 상대로 승리했었더라면 다득점으로 덴마크가 올라갈 수도 있었으나 프랑스가 패배를 하면서 그 기회를
경기를 일축해버렸고 그것마저도 덴마크 스스로가 마지막 호주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하면서 D조 4위를 덴마크가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의외의 결과죠. 따라서 호주가 2위를 차지했고 호주는 2006년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을 마지막으로 16강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3번의 조별리그 탈락 이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년 만에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C조 1위인 아르헨티나는 D조 2위인 호주와 12월 4일 오전 4시에 경기를 치르게 되고 C조 2위인 폴란드는 D조 1위인 프랑스와 12월 5일 오전 12시에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호주도 2번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처럼 잘 데뷔를 한다면 이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C조 2위인 폴란드 역시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를 안고 가고 있는 프랑스라는 국가이기에 잘 상대해서 이변의 경기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경기를 보니 프랑스 너무 강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의외의 연속입니다. 2조의 1위는 일본이죠. 또 2조의 2위는 스페인이고요. 둘 다 승점은 4점으로 같으나 애초에 스페인이 일본에게 지더라도 탈락할 위험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스페인은 1차전에서 코스타리카한테 7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스코어로 승리를 하면서 무적함대의 복귀를 알렸고 반면 독일은 일본과의 경기에 패배하면서 1차전부터 고전을 했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스페인과 독일은 코스타리카를 이기면서 승점을 쌓았고 서로한테 비기면서 4점을 쌓았으나 일본은 죽음의 2조에서 스페인과 독일을 꺾고 코스타리카한테 져버리는 되게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스페인이 일본한테 일부러 져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살짝은 듭니다. 그거는 F조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그래도 일본은 두 강력한 유럽 국가를 이겨버리면서 전차군단 독일은 저번 월드컵에 이어서 아시아 국가에게 막혀 조별에서 연속으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16강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술안주가 생겼네요. F조 1위는 모로코입니다. 1차전에서는 크로아티아랑 비기면서 좋은 시작을 이때부터 알렸죠. 그 다음에 벨기에전에서는 심지어 2대 0의 스코어로 이겨버리고 마지막 3차전에서도 2대 1로 캐나다를 꺾으면서 폴란드랑 비슷하게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지막으로 16강 진출 경험이 있는데 다시 한번 16강 무대를 밟게 된 모로코입니다. 그것도 모로코에게는 죽음의 조였을 텐데 오히려 1위로 당당하게 올라갔고 물론 크로아티아가 벨기에를 이겼다면 조 1위를 다시 뺏겼겠지만 이번에도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테일러를 했는데 이번엔 크로아티아의 손을 들어준 앤서니 테일러였죠. 물론 그 중심에는 루카쿠 선수도 정말 크로아티아의 진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귀국기를 조심해야 할 것 같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크로아티아가 2위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페인이 일부러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크로아티아와 벨기에의 경기는 오전 12시에 열렸고 일본과 스페인의 경기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경기의 결과는 당연히 두 팀은 알았을 거고 조 1위를 하게 되면 저번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한 크로아티아와 맞붙게 되고 하지만 일본은 그렇다고 질 수는 없었고 만약에 졌다면 독일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은 이겨야 할 경기를 잘 이겼다고 볼 수 있고 스페인은 조 2위를 하면서 약간 1, 2위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F조에서 4위를 차지한 캐나다는 정말 아쉽게도 잘 싸워졌고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3패를 거두면서 모든 조를 통틀어서 3패를 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가 조인지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조 1위인 일본은 F조 2위인 크로아티아와 12월 6일 오전 12시에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고 2조 2위인 스페인은 F조 1위인 모로코와 크로아티아 일본전 다음 날인 12월 7일 마찬가지로 오전 12시에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여기서도 일본은 독일과 스페인, 유럽 강국들을 두 팀 다 승리한 국가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를 잘 풀어나간다면 크로아티아를 이기면서 8강 진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로코 역시 크로아티아한테 비기고 벨기에한테 2대 0의 스코어로 이겼기 때문에 충분히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완료된 술이 다 된 무적함대지만 이변의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G조와 H조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브라질과 포르투갈이 조 1위이자 2승을 챙겨 16강 티켓은 챙겨둔 상황이죠. 이변의 경기가 펼쳐지기 어려운 만큼이나 강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새벽 4시에 펼쳐지는 스위스와 세르비아의 경기에서 브라질이 카메룬한테 지고 스위스가 세르비아를 3점 차로 이겨버린다면 조 1위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브라질이 1점 차로 카메룬에게 패배를 했는데 스위스가 세르비아를 2점 차로 이겨버린다면 총 득점도 같으나 승자승에서 밀리기 때문에 브라질이 1점 차로 진다는 조건 하에서는 포르투갈을 피하고 싶다면 무조건 3점 차로 세르비아에게 승리를 해야지 조 1위가 가능해집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가미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려면 카메룬이 브라질에게 승리를 하고 세르비아가 카메룬과 같은 득실차로 스위스에게 승리하는 경우 카메룬이 득실차 1점으로 아슬아슬하게 G조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라질이 이변 없이 카메룬전도 강하게 나와서 카메룬이 패배하게 된다면 세르비아는 스위스와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다면 최근 월드컵에서 2번의 조별 탈락과 본선 진출 실패가 있었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다크호스로 꼽히는 국가인 만큼 현재 조 4위지만 2위로 16강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조는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이 진출할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우루과이가 현재 H조 4위를 하고 있는 상태죠. 1차전부터 한국과 비기면서 조금 불안했으나 포르투갈에게 패배해버리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준 고마운 국가이기도 하죠. 가나가 현재 2위를 하고 있고 여기는 어떤 국가도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여기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만약 16강 모든 경우의 수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 따라서 16강은 G조 1위로 예측되는 브라질과 아직 선정되지 않은 H조 2위와 붙게 될 것이고 그게 한국이 된다면 한국은 최근 브라질과의 친선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하게 되는 상황이고 H조 1위로 예측되는 포르투갈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G조 2위와 붙게 됩니다. 이렇듯 H조와 이제 G조 3차전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조들만 봐도 많은 이변이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이죠. 덕분에 더욱 재미있는 3차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6강을 오랜만에 진출하는 국가들에게는 아주 큰 감동과 기쁨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는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월드컵이 된 것 같아서 더욱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같이 느끼고 싶네요. 오늘 이제 12시에 H조는 4국가가 다 경기를 하게 되는데 한국 역시 이 영상 안에 포함이 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